지혜의 숲,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두 분 첫 강의 듣고 어떠셨어요? 너무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숲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도 됐나라는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가지 않겠죠, 저희가? 무거울 때도 있고 네네. 즐거울 때도 있고 인생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맞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숲이 다 해결해 줍니다. 너무 아. 걱정하지 마세요.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지혜가 찾아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이렇게 똑똑해지다 보면 저 어디까지 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될까요? 지혜의 숲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네. 또 어떤 지혜가 찾아올지 더욱더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지혜가 우리를 기다릴지 지혜의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들어가 있죠? 자, 열어보겠습니다. 뭐예요? 어떤 거예요? 오늘은 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마이크? 마이크는 또 제 전문 아니에요, 교수님? 네. 리본 달린 마이크. 심상치 않은데요? 굉장히 친숙한 게 나와서 좀 의외인데 오늘 오시는 또 이 강연의 주인공이 누굴지 궁금해지는데요. 말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지혜의 상자 마이크인데요. 어떤 주제가 여기 담겨 있는지 직접 만나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유정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저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의 장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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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마이크를 고르셨는데 아, 이 마이크를 어떤 뜻에서 한번- 고르셨죠? 네, 제가 한번 줘보시면 네.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어떤 게 앉으셔도 나오는 괜찮습니다. 아, 네. 네. 언젠가 내게 말했죠. 사는 게 참 힘들다고 알아요. 내 마음 아프고 싶었듯 내 어깨에 기대봐도 어떤 삶도 쉽지는 않죠. 때론 홀로 울기도 한답니다. 나는 그대의 정류장, 그대가 쉬어가는 정류장. 나는 그대만의 지친 그대만의 정류장이 될래요. 내게로 와주세요. 나는 그대의 정류장, 그대가 쉬어가는 정류장. 나는 그대만의 지친 그대만의 정류장이 될래요. 내게로 와주세요. 노래를 아주 신나게 들었는데 네. 주제는 못 찾았어요. 오늘 주제가 정류장일까요? 그러니까 아, 예. 주제 못 찾으셨나요? 네. 주제가 뭘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아시겠죠? 트로트! 예,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트로트입니다. 아, 트로트예요? 네. 오. 교수님 맞아요? 그냥 맞습니다. 가수분 아니 진짜. 가수로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와,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수님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예. 본캐, 네, 예. 부캐. 그렇죠? 본업은 교수님인가요? 가수인가요?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가수가 되고 싶었으나 가수가 못 돼서 교수가 됐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12년부터 디지털 싱글을 계속 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무명 10년 차, 와, 무명 10년 차, 네, 와. 가수로 무명 10년 차인데요. 정규 음반을 지금 3집까지 냈거든요. 와. 네.
근데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런데 아니 이거는 본캐 부캐 사기캐 아니에요? 가수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다가 교수가 됐다. 아, 근데 사실 그게 정말 맞는 게요. 예. 제가 어려서 꿈은 가수였고요. 내가 가수가 못 되면 대중음악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겠다. 와. 그래서 멋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러니까 트로트가 참 신기하고 대단한 장르라고 생각하는 게요.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오래된 만큼 굉장히 부침이 많았던 그런 장르입니다. 근데 때로는 편견 속에서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았던 네. 장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트로트에 대한 편견도 좀 깨고 네. 또 트로트에 대한 이모저모를 좀 살펴보면서 트로트에 대해서 좀 토파보는 시간? 사실 어떤 장르를 알고 들으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잖아요. 네. MZ들한테는 약간 트로트가 굉장히 낯설지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익숙한 음악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네. 알고 들으면 더 재밌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교수님. 네. 네. 그래도 보통 강연 프로그램에서는 트로트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거 정말 참 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제가 대중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민요, 그다음에 항일가요, 독립운동가요, 뭐 동요도 연구를 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장르가 지금까지 트로트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케이팝으로 지칭되는 뭐 오늘날 대중음악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트로트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와. 그래서 와. 저도 그 당시까지 그 전까지는 트로트에 대한 어떤 편견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다면 제가 트로트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은 제 스스로 편견에서 깨어나는 시간이었거든요. 와. 그래서 여전히 또 누군가한테는 또 편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편견을 좀 조금씩 좀 깨어 나오는 그런 시간이 네, 되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문학 박사 학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시기에 대중음악을 연구해가지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문과를 나왔는데 국문과 갔던 이유도 대중가요 노랫말 지으려고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네, 노랫말 짓는 거랑 국문과랑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민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중음악 전반을 연구하고 싶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대학원이 없다 보니까 일단 제가 전공했던 문학에서 시작을 하자. 하지만 문학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뭐 정치, 경제, 역사, 음악 다 두루 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공부를 했었죠. 네, 네. 지금까지는 무명 가수셨더라도 네. 오늘 이후로 이제 유명 가수가 되실 겁니다. 달라지나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교수가 하면 강연이고 네, 가수가 하면 공연이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강연하세요? 공연하세요? 제가 그래서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렉처 콘서트, 강연 공연 네. 합쳐서. 근데 오늘은 강연. 강연. 네, 오늘은 강연에 강연.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대한민국 트로트 열전 장유정 교수님을 따라서 오늘 지혜의 숲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성의 밤 사랑의 그 밤 그대와 나 강연 전에 제가 질문을 먼저 할까요? 두 분은 트로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잘은 몰라요. 저한테 트로트라는 건 이제 명절날에 할머니 집 가서 가요 무대랑 같이 들리는 트로트 음악 이런 정도. 또 제 세대 때는 가끔 가다가 아이돌 그 그룹 분들이 트로트 음반을 싱글 내죠. 냅니다. 그럴 때 잠깐 듣는 정도 그렇게 어. 익숙하지 제가 자주 부르는 음악은 아닌 것 같아요. 자주 듣거나. 네, 트로트 하면 뭔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중가요 느낌이고 저는 항상 이미지가 뭐냐면은 어디 산 갔을 때 등산객들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또 그러네요. 트로트예요. 네. 아니면 그러네요.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가끔씩 그 음악이 나오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요, 학교 다닐 때 주로 어떤 음악 장르가 유행했나요? 팝송 시절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와. 제 친구들도 팝송 부르고 오. 트로트라는 노래가 있기는 했는데 저거 부르면 좀 이상해. 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 통기타 가수들. 송창식, 섹시봉. 세시봉. 네, 그 세대죠. 송창식도 근데 트로트풍의 노래를 부른 거 아시나요? 그러면 네. 저 피리 부는 사나이. 그죠? 그건 아주 박자가 네. 꿍짜작 꿍짝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뭐 그렇죠? 딱 맞아요. 네, 그리고 왜 불러도 왜 불러? 네, 트로트였죠. 왜 불러? 네. 왜 그런 노래도 있죠.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은 왜 불러. 사실 초기 트로트하고 현대 트로트가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초기 트로트는 음악적으로도 뭐 2박자, 단조, 뭐 5음계가 많았다면 후대에는 7음계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리듬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또 노랫말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서정적인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뭐 인물이나 사건이 등장하면서 서사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트로트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트로트는 시대마다 트로트라 지칭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칭하는 일종의 메타 장르 또는 트로트 문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창법가 또 가수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트로트 가수다. 이러면 이제 트로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로트가 언제 시작했냐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일제강점기 하면 우리가 트로트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그 노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들 강변 봄버들 이런 노들 강변 같은 신민요도 있었고요. 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이런 오빠는 풍각쟁이 이런 마녀도 있었고요. 내뿜는 담배 연기 끝에 이런 뭐 다방의 푸른 꿈 같은 재즈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미 일본 그다음 우리나라 전통 음악 서양의 음악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대중음악 장르가 형성이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로트였죠. 와. 네. 교수님이 지금 강연 듣고 있는데 저 귀호강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과 공연, 렉처 콘서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트로트가 예전부터 저는 일본에서 왔다, 이 뿌리가 일본에서 있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이제부터 말하려는 게 바로 이건데요. 예.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 그 부분을 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 트로트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뭐 외색, 그다음에 뭐 일본풍 이런 논란을 겪었었는데요. 사실 굵직한 트로트 논쟁이 한 3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요. 첫 번째는 1960년대 외색가요라고 해서요. 당시 1964년에 나왔던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굉장히 몰매를 맞죠. 외색이라고 해서 나중에 방송 금지가 되기도 하고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워. 근데 저는 트로트가 토착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광복 이전부터 사실 신민요는 어떻게 보면 님이 왔다, 뭐 풍년이 왔다, 봄이 왔다 그러고 있는데 트로트는 임을 잃고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은 아픔과 슬픔을 굉장히 핍진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당대인들의 공감을 얻었고 광복 이후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6.25 전쟁을 겪었고 피란 생활을 했고 그리고 휴전을 또 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이 트로트가 서민들 곁에서 어루만져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로 옆에서 토착하에 성공한 노래인데요. 사실 1960년대는 팝과 트로트가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으로 대결을 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동백아가씨가 좀 정말 너무나 인기를 많이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군부대에서도 뭐 사단가로 불리고, 그래서 당시 근데 평론가들은 뭐라고 트로트를 표현했냐면 오랜만에 한국 민요가 히트했다. 또 향토 냄새 풍기는 구슬픈 민요조의 노래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건 또 외색이다. 이렇게 논란이 벌어졌던 거죠. 사실 방송 관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주로 엘리트 또 클래식을 주로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기에 이 노래는 외색인데 이런 노래 어떻게 방송에서 틀어?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샹송도 되고 칸촌에도 되지만 트로트는 안 돼. 이런 상황 속에서 트로트가 어떤 그 인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불릴 수 있는 장르가 못 됐었던 거죠. 그게 이제 1960년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 가면은요, 뽕짝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혹시 뽕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뽕짝이라면 어때요? 뽕짝은 또 최근에 인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 250 아티스트가 이제 뽕이라는 뽕. 앨범 발표하면서 한동안 이제 뽕짝이 되게 트렌디한 거에 좀 들어가는 그쵸. 그냥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젊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트렌디한 건데 예. 사실 뽕짝이라고 하면은 트로트를 되게 비하해서 말할 때 주로 뽕짝이라고 예전에는 했었어요. 예. 그래서 가야금 명인이시죠. 황병기 선생님이 누가 뽕짝을 우리 것이라고 우기느냐.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네. 좀 도발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국악계와 대중음악계가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중음악 쪽에서는 아니다, 트로트 농악계 하고 어울려, 뭐 맞아,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9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 그 쇼와 시대 유행가와 트로트 음계가 또 비슷한 것도 이 트로트가 외색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또 받게 했었는데요. 또 서우석 선생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외색이라고 말하는 7호조 이미 뭐 우리 고려시대 때도 존재했어. 뭐 이러면서 나중에는 대중음악, 고급 음악의 논쟁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오면은요, 이 동백아가씨가 방송 금지를 당했다가 언제 해금이 되냐면 1987년에 해금이 돼요. 그러니까 무려 거의 한 20년 동안 방송 금지였던 거죠. 근데 1994년에 어떤 음악학자가 글을 씁니다. 이미자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동백아가씨를 들으면 본인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그 동백아가씨에 대한 예찬을 글로 담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됐죠. 어떻게 음악학자가 저 외색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좋아질 수가 있냐 이러면서 또 막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죠. 너무 네.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네. 근데 이게 또 트로트의 힘이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은. 네. 잘 생각해 보면은 뽕짝이라는 말이 좀 쿵짝쿵짝하면서 빠른 템포로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뭐 등산로나 막 이런 데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사람들이 트로트를 약간 비하해서 말하는 말이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뽕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음악에 그런 뽕기가 들어가 있어야 예. 히트한다. 이제 예. 그러한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내재된 정서이기도 해요. 예. 거기에 어떤 비하적인 의미가 없다면. 네.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논쟁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결론 자체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도대체? 사실 승자가 없는 거죠.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선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사실 어떤 노래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중요한 것은 기원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뭐 음악의 어떤 기원을 찾아가면 뭐 백제 시대까지 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리고 있느냐, 얼마나 주체적이냐, 또 대중적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래의 정체성을 규정해야 되는데 지나온 시대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논쟁이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되게 소모적이었고 결국 트로트는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의 한 갈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네. 다들 왜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러게요. 네, 노래 갖고 뭐 이렇게 힘들게 싸울까요? 네. 동백꽃 이 논쟁에서 생각해 볼 점은 왜 이 논쟁이 있었는데 소모적일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우리가 자꾸 문화에
국적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화는 어느 나라 거야. 이 문화는 우리 게 아니고 일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노래의 뿌리를 일본으로 봐야 하는가? 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논쟁이 답 없이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록은 록이라고 하고 포크는 포크라고 하는데 왜 트로트를 엔카라고 안 하지? 만약에 트로트가 엔카에서 왔으면 엔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게 어떤 저의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2012년에 아시아 대중음악학회를 갔다가 데보라 샤몬이라는 어떤 여성학자가 그 엔카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발표의 요지가 뭐였냐면 엔카는 일본 고유의 음악이 아니다 였어요. 일본이 1960년대 이후에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엔카를 본인들의 음악인 것처럼 또 전통의 음악인 것처럼 했지만 정말 메이지 시대 이전에 전통 일본 음악과는 다른 거고 당시에 미국이나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음악들이 만나서 일본에서 류코카라는 신식의 음악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나중에 1960년대 이후부터 엔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엔카를 부른 사람들을 엔카시라고 숭상을 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젊은 시절에 불렀던 노래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기억에 남잖아요. 예전에 그 음악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이제 60년대쯤 되면 중장년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옛날 그 노래들은 추억의 노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통의 음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래서 트로트를 엔카라고 하지 않았구나. 왜? 엔카가 만들어진 전통, 만들어진 일본의 음악이었고 일본 대중음악의 한 갈래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트로트를 엔카라고 하지 않았구나. 실제로 1930년대부터 엔카를 작곡했던 하토리 료이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동백 아가씨를 듣고 이거 멜로디랑 그게 다 엔카하고 흐름이 달라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엔카가 일본의 고유의 음악이 아닌 걸 가지고 트로트가 엔카에서 왔다 안 왔다를 말하는 것이 사실상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옥스퍼드 사전에도 2021년에 트로트가 등재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본, 서양, 한국의 음악을 모두 아울러서 만들어진 한국의 대중가요 갈래라고 나와요. 거기에 무슨 외색이니 뭐 친일이니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새로운 음악은 정말 기존의 것에 새로운 외래 문화가 와서 흡수하고 융화되고 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와서 이 유행가가 됐고 일본에서는 류코카가 됐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류코카가 엔카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행가가 트로트가 됐고 이렇게 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거의 동시에 일본과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중음악이 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혹시 귤화위지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예. 귤화위지. 지역에 따라서 이곳에 심으면 귤, 다른 곳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 예, 지역에 따라서 나는 것이 결과물이 달라진다. 이런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회남의 귤을 회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예요. 그래서 보통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도 사물도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화는 이 땅에 들어와서 자국의 문화랑 섞여서 토착하에 성공하면 우리의 문화가 되는 거고요. 토착하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언제나 만들어질 때는 외래의 문화와 자국의 문화가 만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혼종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 혼종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창발이 되는 거죠. 네, 트로트도 그렇게 탄생을 했고요. 네, 그걸 정리를 하면 네, 근대의 어떤 음악이 새로 시작이 되는데 네. 일본에서는 그것이 일본 문화와 혼용이 되면서 엔카로 나갔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와 혼용이 되면서 트로트로 나왔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엔카와 트로트 사이의 선후 관계는 굳이
따질 수가 없다. 맞습니다. 이게 결론이군요. 네, 예. 굉장히 정리가 아주 깔끔하십니다. 어. 네. 네. 제 학교에서 별명이 정리입니다. 이렇게 네. 논쟁의 해소인 거잖아요. 그 맞습니다. 많던 그 시간 속의 논쟁이. 아.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걸로 된 이 트로트잖아요. 네.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일본 번안곡에서 시작한 것이 맞죠. 일본에서 새롭게 들어온 음악이었으니까요. 네. 1916년에 카츄샤의 노래라고 해서요. 그게 일본 번안곡으로는 처음으로 악보가 신문에 실렸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노래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바로 이풍진 세월, 이풍진 세상. 오늘날 우리는 희망가로 기억하는 그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1923년경에 우리나라에서 음반에 나왔고요. 이미 일본에서는 1800년대에 창가로 불렸었고요. 특히 1910년에 즉시 지역에서 중학교 학생들, 일본에서 중학교 학생이 3배가 전복되면서 그들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근처 여학교 선생님이요. 시치리가 하마노 아이카, 그다음 마시로키 후지노네라는 제목으로요.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기존에 있던 선율에서요.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한 인기를 얻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중요한 게 기원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예. 이 노래의 원곡은요. 미국 제레마이어 잉걸스가 작곡한 찬송가예요. 오. When You Arrive at Home. 그래서 이 찬송가가 일본에 들어가서 창가로 불리고 에도가로 불리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오늘날까지 희망가라고 부르는 그 이풍진 세상, 이풍진 세월이 됐는데요. 들어올 때부터 우리나라 것하고 접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풍진 세상을 뭐 이렇게 하면은 목간춤 마디가 되는데 박채선 이주색이라는 기생들이 이 노래를 처음 부를 때 이풍진 세상을 가춤마디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가춤마디였던 노래가 가춤마디가 되는 형식. 또 창법도 완전 민요 창법으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오면서부터 토착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트로트는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 내용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1950년대 전쟁 이후에는 뭐 이산가족의 뭐 아픔, 그래서 뭐 가거라 38선이라던가 굿세어라 굼수나 뭐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으로 입은 상처, 아픔 이거를 트로트로 치유해줬다라고 할 수 있고요. 1960년대 가면은 팝과 트로트가 대별됐었는데 특히 이촌향도라고 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 속에서 그래서 이 서울에서 일하시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계셨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줬던 노래 중에 아까 동백아가씨 같은 노래가 있었고 많은 트로트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미자 씨를 생각을 해보면 한복을 입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향토적인 정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자 씨의 노래 같은 경우도 선마을 선생님, 동백아가씨 같은 경우는 공장의 노동요에서 시작해서 정말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큰 인기를 얻었던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또 반면에 배호 선생님 아시죠? 예. 배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당공원, 뭐 비 내리는 명동. 그래서 이런 노래들은 도시의 정서를 또 트로트가 또 담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1960년대 말부터 남진, 나훈아. 나는 못생겼지만 저 푸른 초원 위에 뚜뚜루뚜루뚜뚜. 예. 그거 하면서 어렸을 때 개다리 한 번 안 쳤던 네. 사람 아. 없을 정도로 남진 씨가 좀 도시적인 정서를 좀 표현한다면 나훈아 씨는 굉장히 좀 향토적이고 좀 네. 뭔가 된장 냄새가 구수하게 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이 두 분이 쌍벽을 이루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
소위 말하는 팬들끼리도 서로 대결 구도가 생길 정도로 또 이제 지역적으로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또 다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1970년대 가면은 여러분 아시는 가요 정화 운동, 뭐 대마초 파동으로 가요계가 무주공산이 됩니다. 근데 그때를 어떤 음악들이 파고드느냐? 바로 트로트 고고, 록 트로트라고도 하는 노래인데요. 이다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뭐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룹 사운드로 있었던 밴드 출신의 로커들이 트로트를 부르면서 록과 트로트가 결합한 뭐 대표적인 노래도 있죠. 또 돌아와요 부산항해 같은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네. 교수님 거의 죽박스이시네요. 다 나오네요. 그냥. 1970년대에 잠깐 또 다른 흐름이 뭐가 있었냐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그러니까 뭔가 재즈 선율이 같이 결합된 그런 재즈 트로트도 등장을 하고요. 1980년대 이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봄, 또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게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대중의 소비 사회, 뭐 개방 사회 그러면서 트로트가 성인가요로 자리매김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준규, 주현미의 쌍쌍 파티 트로트 메들리가 1984년에 나와서 전국의 고속도로를 강타합니다.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1990년대로 가면은 트로트 4인방이라고 해서요. 현철, 서른도, 뭐 태진아, 송대관 씨, 뭐 정말 이분들이 아주 대단한 활약들을 하면서 많은 히트곡들을 냈고 또 많은 또 유흥가요로서의 어떤 성격도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네. 혹시 한가연 아나운서님은요, 본인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트로트 가수가 누군가요? 오래된 트로트 가수는 태진아, 송대관 씨가 가장 오래됐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익숙한 건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하는 장윤정 씨, 또 그 무조건 무조건이야 하는 그 박상철 씨, 또 그리고 박현빈 고운드레 만드레 하는 박현빈 씨도 익숙하고 2000년대 그 장윤정의 어머나가 등장하면서요. 사실 그 전까지 좀 성인 가요로서의 트로트로 인식이 됐었다면 이때부터 다시 전 세대가 좋아하는 그래서 다시 트로트가 대중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후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트로트 노래를 취입을 해요. 네. 뭐 오렌지 캐러멜, 슈퍼주니어 T, 뭐 빅뱅의 대성. 그래서 뭐 젊은 세대들까지도 네. 트로트를 좋아하게 되고요. 오늘날은 영웅 시대. 네, 사실 또 몇 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트로트 스타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아이돌 차트 115주 연속 평점 1위를 기록했어요. 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간 팬카페의 회원 수가 19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와. 그야말로 영웅 시대를 만들어냈죠. 그렇죠. 네. 그 바람에 실려 후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정말 영웅 시대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왜 우리 아이돌 좋아했던 것처럼 중장년층도 그런 식의 어떤 팬덤 문화를 형성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영탁 씨 공연을 보러 갔더니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파란색 굿즈로 우와. 다 장착을 하신 할머니께서 목포에서 올라오셔서 열심히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근데 그분들한테 그게 낙이고 행복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우울할 때
그 우울함을 날려버렸던 노래.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또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면 그게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 아마 지금 오늘날 트로트가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그분들 마음을 위로해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트로트의 세계와 미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결국 트로트는 시대에 따라 변모하면서 우리의 정서를 이렇게 자극을 했는데 트로트가 이제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변신의 귀재다. 오. 그러니까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그 포용력, 예, 변신한다라는 게 그때 딱 적재적소에 다르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응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신민요와 트로트는 비슷한 시기에 출연을 했는데 대중성이 사라진 신민요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전통으로 어떻게 보면 보존해야 할 것이 되었지만 대중성을 갖고 있는 트로트는 여전히 대중음악 그 자체로 소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뭔가 예술화하고 전통화하는 것이 그렇게 항상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리고 문화가 살아 숨쉬려면 그냥 우리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악 트로트, 발라드 트로트, 오. 성악 트로트, 뭐 왜? 블루스 트로트, 뭐 끊임없는 핍박에도 트로트가 계속 변신하고 포용하면서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트로트가 기대되는 것이 또 어떤 모습으로 이 트로트가 변할까? 그래서 종횡무진 트로트가 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것은 강연인가 공연인가? 저는 저 강의 들으면서 트로트 가수가 부르면 그 노래는 트로트다. 맞아. 이 정의에 아주 동의하는데요. 전에 나훈아 씨가 아침 이슬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가 트로트가 되더라고요. 상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런 대중문화, 이 대중문화를 저는 이제는 학문적으로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실증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자료와 사료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해볼만 하겠는데 어느덧 30년 동안 저는 대중음악에 대한 어떤 연구 그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 와서 바라보면 괜찮다.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네. 이 트로트의 그 단순한 그 박자 네. 요것이 네. 우리 정서에 딱 맞는 뭔가가 네. 있나요?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요. 뭔가 복잡하고 난해해야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 아리랑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숙하게 빨리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잘 다양하게 변주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트로트도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오음계라는 우리가 궁상각추 오음계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런 친연성이 있었고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정서와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굉장히 맞았는데 특히나 아프고 힘들 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줬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한테 빨리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임을 잃고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었던 그 아픔을 상처를 어루만져 줬던 그 노랫말이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정말 트로트가 우리 국민의 애환을 네. 함께 해왔군요. 그러면서 생명력을 스스로 이제 갖게 되는 네. 셈인데요. 자, 오늘 말씀 트로트가 그저 재미있는 이런 노래가 아니고 민중이 지켜준 노래, 민중이 생명을 부여한 노래, 맞아요.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네. 이런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교수님 처음에 부르신 노래가 정류장 아니었어요? 네, 정류장이에요. 장유정 교수님 성함을 이렇게 네. 뒤집으니까 정류장이 되네요. 사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누구든지 저한테 와서 좀 따뜻한 정을 느끼고 또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 서로가 서로에게 정류장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 노래를 만들었는데 저 노래 부르고 나가면 꼭 그래요. 어머, 정거장 잘 들었어요. 네. 정거장 아니고 정류장입니다. 자, 오늘 트로트의 생명력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게 됐습니다. 트로트가 민중의 생명을 부여한 음악, 민중의 문화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군요. 트로트가 우리네 삶이다. 지혜의 숲,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 바로 이것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게임 이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대기업들 간의 경쟁이나 국가 간의 관계 같은 또는 전쟁 상황이 거기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공을 세운 부하들을 한 명씩 제거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토사구팽이네요. 맞습니다. 게임 이론에 따르면 한순구 교수님을 따라서 지혜의 숲 출발해 보겠습니다.